인간은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꽤 많은 질병을 정복하며 기대 수명을 비약적으로 연장했습니다. 과거 생의 완성으로 여겨졌던 환갑과 칠순잔치는 이제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달성한 것은 생존 기간을 늘린 장수일 뿐 고통이 없는 무병의 상태가 아닙니다. 세포의 물리적 노화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 채 억지로 생명줄만 연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이 아닌 유예된 죽음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대가는 혹독합니다. 뇌와 장기의 마모 한계선을 넘기면서 과거에는 드물었던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성 퇴행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자아는 소멸해가는 끔찍한 질병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생애 마지막 10년은 온갖 질병과 싸우는 투병 기간으로 채워집니다. 오래 사는 만큼 더 긴 시간을 질병의 고통 속에 방치된 채 살아가야 한다는 명백한 근거입니다. 완전한 무병장수는 아직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자본주의 시스템의 거대한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막대한 의료비가 생산성 없는 생명 연장에 투입되면서 개인의 자본은 고갈되고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인류 앞에 새로운 구원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고도화된 AI는 인간의 유전자를 완벽히 해독하고 단백질 구조를 순식간에 시뮬레이션하며 새로운 의학 혁명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이 기술은 마침내 질병의 근원을 차단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무병장수, 나아가 영생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본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의 소유권은 대중이 아닌 극소수의 거대 자본, 즉 테크노 봉건주의의 영주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이 부에서는 자본가들이 대중에게 무병을 허락하는 진짜 이유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사육 시스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테크노 봉건주의 시대, 자본가인 영주들에게 대중의 질병은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제거해야 할 비용일 뿐입니다. 농노가 아파서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와 시스템 유지비의 누수는 완벽히 통제된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가장 큰 비효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들은 차라리 대중에게 보편적 무병을 허락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암이나 유전병 인자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수많은 병원을 짓고 의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통제 수단이라는 명백한 경제적 계산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질병은 유전자로 통제했지만 외부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은 어떻게 막을까요? 정답은 원천 차단입니다. 고도화된 AI는 인간의 물리적 이동이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는 가장 큰 변수라고 규정합니다. 대중은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은 AI가 대체했고 남은 시간은 완벽하게 구현된 가상현실 속에서 소비하면 됩니다. 테크노 봉건주의 시스템은 대중에게 물리적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대신 절대 다치지 않는 디지털 환상을 제공합니다. 방 안의 삶은 24시간 감시됩니다. 건강을 미리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모든 생체 데이터는 시스템에 철저히 종속됩니다. 무병이라는 달콤한 혜택을 얻기 위해 인류는 사생활을 헌납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시스템의 룰을 벗어나 외부에서 다치는 예외가 발생한다면
가혹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영주는 부상 치료에 시스템의 자본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부상자의 생명줄인 기본소득에서 막대한 치료비를 징벌적으로 차감해버리는 룰을 적용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배급선에서 치료비마저 깎인다는 공포는 대중을 완벽히 지배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치료비 차감을 피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스스로 좁은 방 안에 갇히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보편적 무병이 가져온 끔찍한 사육의 완성입니다. 질병도 사고도 없이 방 안에서 100년을 사육되다 가는 대중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한 영주들은 어디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무병을 넘어 영생을 독점한 자본가들의 진짜 진화를 확인하겠습니다. 대중에게 허락된 무병이 고통 없이 정해진 수명을 채우는 것이라면 자본가들이 도달한 영생은 죽음이라는 한계 자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무병은 시스템 유지를 위한 복지지만 영생은 철저히 자본의 크기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먼 미래의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거대 자본가들은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염노화 기술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축적한 거대한 부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 신의 영역인 수명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의 특이점이 도래하면 자본가들은 낡은 세포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자신의 유전자로 배양된 장기를 갈아 끼우며 육체적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수명은 더 이상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무한히 연장 가능한 구독 서비스로 전락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궁극의 진화, 바로 디지털 영생입니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뇌 신경망과 자아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육체가 소멸한 뒤에도 영원히 군림합니다. 육신이 없는 자본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세상을 통제하는 거대한 신이자 시스템 그 자체가 됩니다.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가진 자본가에게 복리로 불어나는 부와 지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세대 만에 죽고 리셋되는 대중과 달리 지식과 자본을 무한히 누적하는 영생의 자본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완성합니다. 시간이야말로 테크노 봉건주의를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때쯤이면 인류는 더 이상 같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닙니다. 100년을 통제된 안전 속에서 사육되다 가는 소모품 계급과 수백 년을 살며 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영주 계급. 하나의 인류가 완벽하게 두 개의 다른 종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인류가 그토록 갈망했던 눈부신 진화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본을 쥔 자들만이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돈이 곧 수명이고 권력이 되는 시대, 진화마저 독점된 것입니다. 테크노 봉건주의가 만들어낸 미래는 완벽하게 효율적이고 눈부시게 평화로울 것입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도 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사육장 안에서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이 된 자본가와 사육되는 인류. 진화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유토피아의 모습입니다.